천일 넘게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목표했던 높이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반잠수 선박으로 옮겨 실어야 하고 또 목포 신항까지 견인해 가야 합니다. 네, 목포항으로 옮긴 뒤에는 이번 인양의 우선 목표죠. 미수습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월호가 떠오르면서 선차 안에서 확인해야 할 각종 의혹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그리고 이윤희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 보면서 이 기자와 대장님 어떤 생각 먼저 드셨어요? 저는 그 해난 구조 전문가로서 저희 기술로 저걸 못하고 외국 업체가 인양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고, 두 번째는 3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한 거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미수습자 가족들 중에서 딸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자, 인양 상황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 중입니까? 사실상 육안으로 보면 저희가 일단 항공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네. 지금 이 현측을 보면은 네. 밑에 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킬은 네. 정중앙인데 네. 폭이 22m지 않습니까? 네. 22m인데 킬이 보인다는 것은 11m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네. 지금 거의 다 올라왔고 네. 1시간 이내에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 고박 장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항공화면 보면서 대장님의 설명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화면에서 지금 가장 근접한 항공화면 보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긴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잠시 전의 화면인데요. 라이브 화면은 아니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맨 아래쪽, 네. 아래쪽에 저 램프입니다. 네. 램프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다리처럼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부두하고 배하고 연결돼서 자동차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화물인데, 네. 저게 지금 다 보인다는 것은 거의 반 이상 올라왔고요. 네. 지금 파란 부분이 선저 부분인데, 네. 파란 부분 맨 밑에 보면은 킬이 있습니다. 킬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반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따라서 선미 부분은 반 정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1시간 전쯤 화면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원래 당초에는 오전 중에 다 올릴 것이다. 오늘 새벽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제 순조롭게 진행돼서. 근데 다소 좀 늦어진 이유는 어떤 겁니까? 늦어진 이유는 이 세월호 선저에 네. 리프팅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 리프팅 프레임이 28m입니다. 네. 세월호 폭은 22m지만 세월호 높이는 28m입니다. 네. 따라서 세월호 폭과 그 리프팅 빔 길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네. 올라오면서 제킹 바지선하고 세월하고 사이에 네. 와이어가 있는데, 이 와이어가 닿을 우려가 있어서 네. 올리는 것을 정지하고, 이 세월호 갑판에 있는 통풍관, 네.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절단을 해서 네.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계속 올리는데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인양을 하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말씀은 제킹 바지선, 양쪽에 있는 제킹 바지선과 올라오는 세월호 사이가 너무 근접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13m까지 다 올라오면 바로 그 반잠수함으로 옮겨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되는 건가요? 일단은 올라오게 되면은 네. 고박 작업을 해서, 고박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좌우변에 붙어 있는 제킹 바지선에 8개의 닷줄이 있습니다. 네. 닷줄을 풀고, 두 번째 고려할 것은 물이 들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물이 빠질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반잠수선은 남쪽에 있습니다. 네. 남쪽에 있기 때문에 물때를 고려해서 예인을 하는데, 예인하는 방법은 현측을 차고 갈 건지 앞뒤에서 끌 건지는 그때 조류와 바람 방향에 따라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배 선체 안에 들어있는 물 같은 것들은 언제 빼게 되나요? 물은 반잠수선 바지에 세월호를 안착시키고, 고정시키고. 예, 뜬 다음에 네. 그때 세월호 좌연측 밑에 구멍을 뚫어서 네. 자연 배수를 시킵니다. 그럼 이미 지금 좌연은 물에 들어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은 물에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구멍을 뚫는다고 바닷속으로 물이 빠집니까? 예, 다 띄운 다음에요. 다 아, 띄운 다 다음에? 띄운 예, 네.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얹혀서 네. 반
다 띄운 다음에 네. 구멍을 뚫습니다. 반 잠수선에 실을 때까지는 9m 정도는 물속에 잠겨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선을 띄워 올려서 완전 수면 위로 올린 다음에 물을 뺀다. 그렇습니다. 네. 기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일가스도 쳐놓은 것 같긴 네, 하던데요. 기름은 이미 다 제거가 됐다고 보시고 네. 남아있는 잔존유가 있는데 이 잔존유들도 마찬가지 배수 작업하면서 같이 잔존유도 제거하는 것으로 네. 우리 지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후에 반 잠수선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고요. 반 잠수를 옮긴 다음에 배수 작업하고 네, 배수 작업을 작업을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잔존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박 장치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딱 예. 그 반잠수 선박으로 이동해서 고박장치 할 때까지가 며칠이나 걸립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3일로 보고 있습니다. 3일. 따라서 네. 기상 조건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네. 파고 1m, 풍속, 초속 10m 미만이라는 것은 네. 3일간 계속되는 것은 세월호를 들기 시작해서 네. 반잠수선에 탑재해서 띄우는 데까지 요게 3일입니다. 사흘 걸린다. 예. 네. 자, 뭐 거의 다 들어 올려졌고 사실상 오늘 오후나 저녁이면 이제 들어 올리는 것은 끝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잠수 선박으로 옮겨 가야 하는데 이 작업이 어렵다면서요? 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좌우변의 제킹 바지선이 네. 세월호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각 놀면, 네. 각자 놀면 장력이 엄청 가겠죠. 네. 따라서 고박장치를 잘해가지고 네. 같이 싱크로나이징,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면서 가야 장력이 균등하게 맺힙니다. 네. 따라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인장색 66개의 장력이 급작스럽게 미치지 않고 서서히 미치도록 해서 예인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킹 바지선이 세월호를 고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박을 하겠죠. 네. 다 떠올린 다음에 네. 그대로 수평 이동한 다음에 물속에 있는 반잠수정 위로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려서 저희가, 네. 띄운 뜨기 다음에? 시작할 때 네. 두 개의 제킹 바지선은 분리시키고 네. 세월호만 띄우는 네. 겁니다. 세월호만 띄우고 세월호를 띄울 네. 때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세월호를 띄울 때는 네. 세월호가 뜨는 게 아니고 네. 반 잠수선에 물을 빼면은 아, 배가 그렇군요. 올라오죠. 네. 그 힘으로 네. 세월호를 띄우는 겁니다. 수평 이동해서 네, 네. 자, 반잠수정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 잠수정이 이제 반잠수정이 뜨겠군요. 딱 닿는 순간, 네. 네. 닿는 순간에 제킹 바지선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겠죠. 네. 네, 지금 분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띄워 올리는 뛰어 겁니다. 올리면 이제 완전히 수면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제킹 바지선에서 네. 분리시키고 네. 반 잠수선에서 뜨면은 네. 이제 다시 안전하게 묶어야 되는 거죠. 고박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때까지가 한 사흘 정도. 사흘 보고 있고. 지금부터 사흘 정도 걸릴 지금부터 것이다. 어제부터 사흘입니다. 어제부터 어제부터 사흘. 해서 예. 사흘. 빠르면 그러면 내일 모레라도 내일까지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일 저녁까지. 모레부터는 어제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네. 지났는데요. 그동안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잊혀졌었습니다. 네. 이들은 그동안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를 뒤로하고 혼자서만 탈출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이준석 선장입니다. 그 당시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이 안 해서 그랬던 겁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상황을 그저 난관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7년이 확정.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화물 과정을 지시해 침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색을 이어갔지만 참사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는 당시 석 달 넘게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 체포됐는데요. 배달간 도피 행각이 끝났는데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아버지 사망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균 씨는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2년의 비교적 낮은 형이 확정되고요.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는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며 아직도 프랑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En Corée du Sud, qu'elle n'acceptera pas son extradition, et je peux vous assurer qu'on utilisera toutes les voies, tous les recours possibles, y compris devant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이 밖에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도 퇴선 유도 등을 소홀히 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을 뿐이고요. 세월호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과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의 퇴선 모습은 지금 봐도 참 안타까운 국민적 분노를 끌어올린. 이 선장은 당시에 혼자서 구조된 다음에 병원에서인가요? 왜 화폐 5만 원권 말리던 젖은 장면이 있어서 또 국민들 공로를 샀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가만히 있으라. 이 기자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퇴선 명령 안 한 게 결정적인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왜 배에서 이제 먼저 탈출하고 네. 이제 그 이불 같은 걸로 급하게 이제 네. 신체 일부를 가리는 그런 네.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만 세월호를 인재라고 할 만큼 세월호 참사는 사실 사람의 과실이 큰 사고인데 그중에서 가장 국민들을 좀 분노케 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선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영주권자 그리고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 네, 거기는 아마 송환이 어려워 보입니다. 프랑스 영주권자라서. 네. 차남 유혁기 씨 역시 미국에서 멕시코로 도주했다는 보도까지가 언론이 추적한 마지막 보도였습니다. 네. 네. 이제 사고 원인이 또 밝혀지게 되게 되면 이제 책임 있는 분들 처벌은 확실하게 이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양에 성공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을 또 입증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양 작업이 성공해 세월호가 물 위로 떠오르면 침몰 원인 등 각종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가 진상규명을 책임질 선체조사위가 곧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점도 관심입니다.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거치되는 순간부터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새로 곧 발족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 수습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선체 절단 등에 반대하고 있어 이후 원인 조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체가 이제 육상으로 올려져서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 기자 보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의혹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침몰 원인부터 네. 이제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과적이다, 기계 결함이다, 외부 충돌이다, 네. 세월호 3대 미스테리 해갖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일단 무리한 선체 개조, 그리고 과적, 그리고 또 그 조타수의 미숙한 실수,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또 일부 또 인터넷 공간에서는 외부 충돌설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지금 네. 설들이 난무한 상황이어서 일단 세월호가 수면 위로 부상을 했으니까요. 이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서 그런 의혹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 대장님, 만약에 지금 이제 이 기자 지적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 특히 충돌의 원인,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 확인하려면 배의 어느 부분에서 제일 확보가 돼야 됩니까? 예, 우선 선저 부분입니다. 선저 부분이 이상이 없다면은 네. 외부 충돌, 즉 네. 루머에 떠드는 잠수함에 대한 충돌 이런 게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프로펠러를 봐야 됩니다. 네. 그 프로펠러가 손상을 입었다면은 암초에 부딪혔을 우려가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평형수가 없다 하면은 네. 이것은 그 선사의 실수고, 네. 그다음에 과적을 했는지 화물을 조사해 보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네. 조타사 실수라면은 타수의 타각 지지기가 있습니다. 네. 타각 지지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것들이 명쾌하게, 저는 세월호가 육상에 올라오면은 원인 규명은 100% 다 밝혀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적, 시간만 네. 남은 거네요. 네. 네네. 과적 같은 것도 진짜 이제
화물칸을 전부 확인해 보면 이제 다 어느 나옵니다. 정도까지 네. 알 수 있는. 네. 방금 보도에서 봤지만 이 기자 그 선체조사위원회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 규명하는 작업부터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에 들어갈 것 같고요. 국회가 선출하는 5명 그리고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모두 8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한 10달 동안 네.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같은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초라도 목포항에 이제 세월호가 완전히 이동해서 거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네, 아마 하겠군요. 현장에 들어가서 선체 네. 수색부터 여러 가지 네. 활동에 같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부터는 반잠수 선박으로 옮긴 이후의 작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면 내일이라도 네. 된다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박한 다음에 잘 묶은 다음에 바로 목포신항으로 이동 시작합니까? 이동 시작하지 않고 거기에서 배수 작업. 아, 네. 하고 네. 배수를 하고. 잔존류 네.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포 신항으로 가서 네. 목포 신항에서 네. 육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네. 네. 그 신항에서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무트로 올리는데도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제 큰 10,000톤 가까이 드는 배를 옮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기술과의 싸움이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서 이동 경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잠수 선박의 고박이 끝난 다음에 이 경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게 87km인데 네. 약 시속 17km 움직인다 하면은 입항까지 10시간 정도 네. 소요될 것으로 보고 네. 저 수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해경과 해군 함정이 좌우에서 호송을 할 겁니다. 네. 따라서 안전하게 세월호를 실은 밤 잠수식 선박이 자력으로 목포 네. 신항까지 이동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도 팽목항, 그러니까 진도항이 진도 팽목항입니다. 진도항을 네. 오른쪽으로 끼고 신안군을 왼쪽으로 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말 해수면이 낮고 유난히 섬도 정말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옮겨가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배도 들랑거리고 네. 따라서 주변에서 또 에스코트를 해주기 때문에 네. 예, 배가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예, 10시간 네.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항에서 이제 저 목포 신항 위로 육상으로 거치한 다음에도 눕혀진 상태로 그렇습니다. 있겠죠? 이게 뭐 바로 세우거나 다시 그럴 세우지 필요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항구에서 세월호 선체를 싣고 그 철제 부두 거치 장소까지 옮기는데 네. 이제 바퀴가 굉장히 많이 달린 네. 그 차량용 모듈 거기에 네. 이제 올려놓는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네. 워낙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네, 작업은 기술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예. 오히려 전혀 시간과의 문제는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술로는. 알겠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지금까지의 작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우여곡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정부는 입찰을 통해 중국의 상하이 셀비지를 인양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851억 원. 이때만 해도 인양은 1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打捞的时候怎么保护好它，怎么样去保护好我们的遗体，都是我们自始至终所遵守的规则。 하지만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양의 기초인 철제 빔 설치부터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선체 갑판이 찢어지는 우여곡절 끝에 뱃머리 부분엔 리프팅 빔을 다 끼웠지만 배 뒷부분은 해저 퇴적층에 단단히 박혀 빔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미에 빔 한 개를 설치하는 데만 4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기존의 굴착 방식 대신 선미를 살짝 들어서 끼우는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해 말 33개의 빔 설치를 끝냈습니다. 빔으로 연결한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것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초 수면 위 높이가 120m에 이르는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맹골수도의 바람이 강해 지난해 11월 제킹 바지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바지선과의 연결을 끝낸 뒤엔 선체를 연결한 인양 줄이 꼬이는 문제까지 나타났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세월호는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미수습자들을 이제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유실을 막기 위해서 그물 같은 걸 친다고 했는데 네. 그 창문에는 다 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래쪽
네. 맞닿아 있는 그분도 다 좌연도 다 쳐져 있겠죠? 좌연도 그 리프팅 빔을 넣을 때 다 넣어서 같이 했고요. 우연에도 마찬가지 다 그 철망으로 해서 좌석 붙이고 볼트로 쪼았고. 우연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주변을 200m, 160m, 높이 6m의 펜스를 다 쳤습니다. 따라서 유실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수면 바닥. 해수면 바닥에 세월호를 중심으로 펜스를 쳐놨단 말씀이시죠? 곱하기 160m 펜스를 다 쳤습니다. 저 펜스 높이가 한 3m 정도 6m 됩니다. 6m. 그물코도 상당히 촘촘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중 장치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좌연이 바닥에 있게끔 들어 올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밑으로 유실된 것은 바닥에서 다시 찾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리프팅 빔을 넣을 때 그물을 다시 넣습니다. 철망을. 네. 만약 그리고 이제 뭐 합동 정부가 이제 저 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육상으로 거치한 다음에 조사할 때는 뭐 경찰이나 이런 모든 합동 조사 인력이 다 들어가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선체 내부 수색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세월호가 거의 30년이 지난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게 철골 구조물 같은 게 많이 약해져 있는데 바닷속에서 3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철제들이 거의 다 지금 유실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유류품이며 뭐 해조류며 다 뒤섞여서 아마 굉장히 지금 난장판일 겁니다. 그 안이. 근데 세월호가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객실이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진입해도 통로를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객실을 뭐 분리하겠다, 선실 분리? 선체 일부를 절단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인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선체를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선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양측의 그 이견을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부분 궁금합니다. 지금 이 기자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선실 부분이 아무래도 배 윗부분이죠. 그 부분을 잘라내서 수색을 하면 더 훨씬 원활하게 수색할 수 있다는데 앞으로 이제 육상 위로 올려놓으면 충분히 수색할 시간이 있잖아요. 굳이 잘라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잘랐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르는데도 한 열흘 걸릴 건데 굳이 자를 필요 없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온전히 올렸는데 원형 보존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해서 수색하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저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하는 거에 동의하는 일부 가족들도 있고. 그 수색할 때 미수습자 가족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할 때 전부 다 그 랜턴하고 카메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 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기자 취재하면서 9명 모두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가슴에 걸리는, 마음에 걸리는 사연이 있다면요. 아마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동거차도라는 저희 취재진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미수습자 가족들 그리고 일부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동거차도 산 꼭대기 중앙에다가 천막을 치고 계속 그 망원렌즈랑 쌍안경 동원해서 이 인양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 카메라에 녹화를 해서 언제 떠오르나 그것만 이제 천일을 기다린 거거든요. 아마 그 어느 하나 정말 아픈 사연이 없을 정도로. 그러겠죠. 오늘 오전에 또 유가족들이 입장 발표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대장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언제쯤 거치가 끝나고 지금 이야기한 유가족과 경찰 조사단이 선내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열흘 뒤면? 열흘 뒤면?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고요. 이제 저것을 잘 예인을 해서 반 잠수선에 거치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또 KBS의 이윤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